또 다른 명픽 이른바 후보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정원오 전 구청장 얘기입니다. 정 후보 경우에요. 지금 며칠 전부터 이 여론조사 왜곡 홍보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자료를 경찰로 이첩했다고 하고요. 정 후보는 지금 법적 검토까지 마치고 이 홍보물 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요, 복 의원님, 이 사안을 모레 논의한다라고 하던데 모레면은 서울시장 경선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미 끝난 상황일 테고 그러면 경선은 경선대로 하고 모레 10일에는 뭘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선관위 자료가 경찰로 이첩되었다라는 것이 혹시 무슨 죄가 있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네네.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원 후보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경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료 확인차 그 자료를 이첩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일 날 회의를 합니다. 예, 선관위에서 회의한다.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당의 법률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율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이 실제 선거법으로 중한 사안이냐 아니면 위반 소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를 통해서 10일 날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 그래요.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 이건 위중하다 급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아무 사안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아무 사안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정원호 후보의 주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1, 2, 3번을 지지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는 빼버립니다. 뺐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를 100분율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당원과 또 권리당원 모두가 다 50대 50으로 한 다음에 합치는 거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런 수치를 언론에서도 내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후보 측에서는 법률적 검토까지 충분히 했고 이번 경선에서 우리를 뽑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중간층은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100분율로 환산해서 저 후보를 뽑습니다라는 홍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 지침에도 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과거에 장해찬 후보의 네네. 여론조사 왜곡과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장해찬 후보는 실제 본인이 3위인데 당선 가능성이 1위인 것처럼 그거는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이고 이거는 당의 경선 룰에 따라서 수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니 이렇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10일 날 공식적으로 뭐 별 문제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박주민 후보도 전현희 후보도 당의 결정에 이제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10일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면 정해질 것 같고 어쨌든 박 후보 측에서는 그 환산 때문에 격차가 더 커 보이게 보이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복 의원님 예상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좀 예상한다. 당의 룰이 그렇기 때문에. 당의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논란 말고 또 다른 논란도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정 후보가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 얘기를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똑같습니다.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탠스가 흔들리고 그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시고 저는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사실 그 얘기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박원순 시장 공도 있고 과도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처럼 대선에 정말 눈이 팔려서 시장을 망쳤다? 그 평가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똑같다? 저는 그 평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박주민 후보는 이 발언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복귀왕 의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민관은 정말 서울 시민의 목민관으로서 민생에 집중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장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서 차기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해서 활용하겠다라고 그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고 그 예로 든 것이
실제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의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갈등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 네. 그로 인해서 시정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오세훈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분은 좀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실용에 많이 가까운 정치인이었었는데 요즘 보면 이념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열성 당원들, 열심히 참여하는 당원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닫아버릴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념에 경도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이게 서울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꿈을 꾸다 보니까 시정이 어긋나는 한 사례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이제 이거를 박주민 의원은 아니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결이 다르고 성과가 다른데 왜 그러느냐라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을 향한 일종의 이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인데요. 뭐 저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네. 본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당신 다음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한번 일해보시오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막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서울시정도 경기도정도 잘못된다라는 부분은 정원호 후보의 저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만 얘기하면 됐지 않았을까요? 정 후보 입장에서는 왜 박원순 시장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 그렇게 하면 좀 지나치게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아, 그래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행정을 하려면 어느 정당 소속이지만 그 정당의 정책만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도정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과 상관없이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 색깔은 아무래도 옅어질 수밖에 없고 세 번의 구청장 경험이 예. 저 말에 배어 들어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원호 후보의 뭐 한 가지 두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혹시 뭐가 있다고 좀 짐작이 되시나요? 이제 그게 경험 부족이죠. 경험 부족이다. 예. 이게 구청장, 뭐 서울시 구청장 그게 이제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잘해서 또 큰 틀을 잘 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도련 구청장 한 분이 다 잘해서 그렇게 삼선 타면서 잘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의문들 하나하나가 네. 사실은 그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컨대 왜 칸쿤으로 굳이 그 여직원과 함께 그렇게 출장을 갔는지 그것도 지금 해명이 다 안 된 채 이렇게 적당히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선까지 문제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 동행자의 이렇게 정보를 요구했더니 그것도 굳이 성별을 가리고 했던 그것도 석연찮은 대목이고 경유하려고 칸쿤을 갔다는 것은 더더욱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마다 네. 더 말이 꼬이는 거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과 저렇게 질문하신 말씀 것도 듣고 아니고요. 말씀 듣고 박원순 제가 시장과 말씀드릴게요. 비교했다는 것도 저도 경험 부족의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비전을 후보라는 것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그걸 우선의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여권의 기대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기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공연히 서울 정치적인 걸 끌어들이다가 무리수를 둔 것이죠. 경험 부족이 예, 좀 탓인 것 그렇습니다. 같다라는 말씀. 그 말 하나하나가 꼬투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불쾌한 이야기고 양당 지지자들 다 불쾌하게 만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겠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해서 지금 어부지리를 보고 있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복 의원님 아마 그 국외 출장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팩트를 아마 들여다보면 네. 다 아실 겁니다. 둘이 마치 여직원과 둘이 같다라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사실이 좀 안타까워요. 일행 중에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그 담당자가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예. 그로 인해서 가게 된 것이고 행정 그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남녀 표기 하나가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칸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가 열렸던 장소이고 그런 것인데 그거를 마치 어마어마한 무슨 잘못이 있고 남녀 간에 무슨 문제인 것처럼 도덕적으로 상처를 내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선거 방식은 지나치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검증이 아닙니다. 되겠습니다만은 예, 예, 아니 검증이 그 문제는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검증이 다 되겠습니다만 해명이 안 됐습니다. 실제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본선 때도 공격하시지 뭐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죠. 네. 검증을 받지만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저 그 일행 속에서 여성이 한 명 끼어 있다라는 것을 김재섭 의원이 전 젊은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마치 본인은 뭐 단둘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고 하지만 실제 듣기에는 여성과 구청장의 무슨 관계를 연상케 하는 듯한 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김재섭 것하고 의원도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정원호 구청장 쪽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다 법적으로 다투고 네. 한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냥 작은 성과가 아니고요. 2018년도 지나서 지난번 앞전 지방선거 때 거의 우리가 몰패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네. 바로 3개월 후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압승을 했어요. 살아남은 거죠. 쉽지 않거든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같이 쭉 가는데 그때 압승을 했고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저도 기초단체장을 했었는데 거의 90%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저 지방의 시장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런데 구청장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구청장을 알고 그 구민들이 저 정원호 동네에 살아요. 라고 할 정도의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비수처럼 예리하게 어떤 각색된 정치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12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많이 좀 둔화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 정도. 그런 네. 부분에 네.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좀 준비가 더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듣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고 국민의힘 얘기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북지사 경선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유력 주자인 김관영 지사가 대리비 지급 의혹 때문에 바로 제명 징계를 받고 경선 과정을 이탈했는데 이번에는 남은 예비 후보가 이제 둘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인 이원택 의원의 뭐 술값 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뭐 곧바로 긴급 감찰 지시를 했고요. 지금 그 이원택 의원은 식사비 결제도 대납도 안 했다. 이건 허위고 조작이다라고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원택 개인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전북지사 경선은 계속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안호영 후보는 이거 재감찰한다.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한 거다라고 또 반발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경선에서 후보가 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죠. 1등 달리고 있었던 김관영 지사가 실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CCTV에 다 찍힌 자료들이 공개되다 보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곧바로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나왔는데 김관영 지사가 그렇게 제명되는 거를 보고 누군가는 아마도 또 식사 장소에서 같이 있었었고 이걸 보면서 그때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당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에서 직접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했고 소명을 다 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가 뭐 끝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안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을 해서 경선에서 유리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구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김부겸 후보로 이미 공천 끝낸 상태에서 지금 당대표까지 나서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일단 대구에서 열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새벽에는 대구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도 정청래 대표가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 선출 일정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향후 거취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희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당 운영 실패와 공천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의 시장직을 넘겨서는 안 되니 분열만은 막아달라는 요구도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민주당을 막을 수 없으니 분연히 무소속으로 나와달라는 요청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항고심 결과를 좀 보겠다. 최 의원님. 이 결과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 무소속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당의 가장 큰 중진이시자 예. 육선의 지금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번에 원내 우리 의원총회에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김부겸 총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면은 내가 나가야 된다고 나 준비를 해왔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어렵게 김부겸 부총리랑 맞서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성구 그것도 지역구를 옮겨서 그때 이제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더구나 이제 김부겸 총리가 나올 경우에는 대구도 뭐 예상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저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구를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던 것 같은데 경선 기회도 안 주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풀었나 싶습니다. 그냥 경선을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누구 컷오프 자르지 말고 그냥 싹. 그냥 예. 근데 아마 근데 문제는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네. 많고 또 여기에 또 이준석 즉 방통위원장가 있으니까 뭐 최고 당시에 경선관리위원회로서는 조금 경선을 하려면 숫자를 좀 압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두 분을 뭐 컷업 시킨다고 그래서 경선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도 6명이잖아요. 차라리 뭐 예. 그러면 우리 당대표 경선 때 했듯이 우선에 8배수를 했다가 4배수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줄이 나가면서 이렇게 경선의 열기를 또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쉽다. 뭐 예. 그런 이것들이 지금 다시 번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하셨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웨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공천 배제 컷오프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은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 위원장 되게 확고해요. 지금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처럼 본인은 계속해서 무소속으로 고수해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국민의 후보도 어쨌든 경선 통해서 또 한 명 나오면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해서 본인의 몸값 엄청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보관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당대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오히려 방송 쪽 전문가 방송통신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당내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대구 시장 경선에 상당히 큰 기대와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울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아마 큰 전략적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적 결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우리 요청하는 대로 대구시장 경선이 끝나면 한 군데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예, 네, 그럼 그 결정을 보궐선거에 이제 해달라. 보궐선거일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어느 쪽에서 보궐선거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知名도도 있고 또 대구에서知名도가 있는 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경선할 필요도 없이 바로 뭐 전략 공천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선을 하더라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특히나 방송통신 분야 또 방송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큰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들 뭐 국회 특히 제 입장에서는 가방이 간사합니다만 좀 오셔서 가방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보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대구 나오겠다는 분들 여러 명이고 김부겸 의원은 딱 한 분으로 좀 정해졌고 굉장히 행보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김 총리께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 보수의 심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구 시민들에게 좀 소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대구가 GRDP 17개 광역시 시도 중에서 제일 하위일 거예요. 가장 낮다. 네. 네. 그러니까 대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냥 작대기 꽂아놔도 특정 당만 있으면 다 찍어주는 그런 문화 바꿔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진작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정치 서비스가 제일 약한 데가 특정 당한테 계속해서 밀어주는 이런 지역이 정치 서비스가 제일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 그렇군요. 네. 김부겸 의원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경험 또 정치 경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당선도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적임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대구 시민들도 일정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실제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한번 찍어주자. 네. 이런 바람들이 지금 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주호영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기준,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질책도 우리 김부겸 총리에게 오히려 기대로 가는 뭐 이런 요인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지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요. 재보궐이 또 예상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으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그러니까 부산 북구 갑, 여기에서 보궐선거 치러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 자리를 나간다면 누가 나갈까? 이번에도 명픽인가 싶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의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복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복 GPT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하정우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구에서 나고 자라고 매일 놀던 곳이다. AI에게 수석을 할지 국회의원에 할지도 물어봤다. 가족들도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게 맞는 거예요? 출마 초읽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네네. 또 해석이 명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근데 본인의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나가서 너의 정치를 해라라는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AI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미래 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네. 정치인이 돼서 당에서 나를 뒷받침해줘라라는 말씀이 대통령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본인 스스로 결단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럼 하수석은 하겠다는 마음을 지금 저 먹었는데. 부분은 충분히 할 자신도 있고 집에서도 반대 안 해요. 예, 이런 예.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정치 우리 뭐 선배님 계십니다만은 집에서는 정치하는 거 다 반대합니다. 근데 아내분들이. 집에서도 네. 반대는 일정이 있으나 결사 반대는 아니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떨까 싶어요. 지금 부산 북구 갑에 나설까?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누군가 후보는 낼 텐데 그럼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단일화를 할까? 그럼 또 여기 더 나아가서 장도혁 대표가 이걸 받을까? 한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여기에는 지난번에 전재수 원하고 경센터 2승 2패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 법무장관했던 박민식. 박민식 후보가 예. 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우리끼리도 그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민식 후보가 뭐 나올라 그러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꼭 부산 북구갑이 아니더라도 아마 계속 전국 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뭐 계양도 생기고 또 천안도 생기고 군데 예상되잖아요. 생기니까 아마도 가장 주목도가 높고 또 우리 당에 대체제가 없는 곳에 오히려 더 나가면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좀 가능성 낮다 북구 갑은. 왜냐하면 당장 지금 우리 박민식 장관이 있고 또 거기에 뭐 꼭 거기를 나가야 되는 뭐 다른데 사실은 위기에서 다른 대체 정말 그 구의 말 구원 투수가 되려면은 정말 극적인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곳에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보자면은 그냥 북구갑 출마를 지금부터 딱 이렇게 고정시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하정우 수석에 대해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AI 수석 대체 불가능인데 국회의원은 여러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라. 어느 자리가 더 중요한지 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조국 대표는 다음 주쯤 출마지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쉬워 보이는 곳으로는 안 간다. 국민의힘 후보 나오면 또 잡으러 간다. 이 말 종합해 보면은 부산 북갑에서 나서는가 무소속이랑은 안 붙겠다는 말인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쉬운데 뭐 안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있었던 하남갑 같은 경우는 뭐 그리 만만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데도 있고 부산도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 이번은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에게 대부분 다 유리한 지역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산 갑인데 아산을 지역은 강훈직 비서실장이 이제 공석이 되어서 거기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겐 유리하지만 지역과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과연 그것도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저희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조국 수석은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아직 어떤 정답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고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